조국 혁신당 조국 비대위가 오늘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조국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겠네요.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하여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당 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조국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 전날이요.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됐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김보엽 전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말 입장을 냈어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근데 그건 미리 나왔었어야죠. 지금 네. 사건이 너무나 커지고 나서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전혀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면 사건의 전모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그 술집에 갔다, 그리고 우리 여성 당직자들과 노래방에 갔다, 이렇게 저희도 뭐 사실 기자로서 여기자들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그리고 출입처의 분들하고 회식하고 노래방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심하려면 기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술은 몇 병 마셨고, 술 주종은 무엇이었고, 누구는 어디에 앉았고, 누구는 여기 앉았다. 그리고 노래방은 누가 가서, 계산은 누가 했고, 처음에 맥주가 몇 병 들어왔고, 뭐 노래는 누가 무엇을 불렀으며, 나는 무엇을 불렀으며,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예. 그게 없으면 이게 기억이 비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비는 순간 이건 약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기억이 완벽해야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지, 예. 지금 이 부분의 기억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게 또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불편한 기억이 없었습니까? 제가 뭐 다른 거 잘못한 거 없었습니까? 이런 취지로 동석자들에게 물었다는 것은 자기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건 약간 변명에 가깝다. 이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완벽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시간대별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박하는 자기의 기억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시간대별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벽하게 자신을 해명하고 자신이 그 혐의에서 모두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변명은 조국 혁신당에 더욱더 부담만 주게 됐다. 예. 이게 결국엔 2차 가해, 3차 가해라는 또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루 전날 저런 입장문을 냈을까요? 억울하다는 걸까요?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이 법적 책임에서 좀 벗어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자신이 법적 책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해명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다. 이게 기억이 시간대별로 다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에도 누를 끼쳤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도덕적으로도 더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거 왜 썼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 사건이 진실 게임으로 전환돼 버렸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김보엽 전 대변인의 이런 모습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은 왜 제명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명당한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은 지목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2차, 3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조국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그게 피해자가 원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던 분은 이렇게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지도부, 김선민 지도부가 총사퇴해버리는 것, 그게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규정한 바가 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가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조국 비대위원장도 또 김보엽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저는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쉬쉬하다가 제명까지 당한 윤리 징계를 받고 나서 비대위 출범하기 전날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은 전면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제명을 했으며
김선민 지도부는 왜 사퇴를 했으며 왜 당에서 지도부는 사과를 왜 하는 것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가해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뭔가 이 상황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예. 조국 전 대표의 미래, 정치적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습이 예. 온당치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을 정관님 지금 조국 이제 위원장이죠. 비대위가 짜려서니까 조국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저도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첩첩산중 이 네 글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조국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해를 호소한 강미정 전 대변인은 전 대변인대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마 강미정 전 대변인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강민정 전 대변인을 설득하기도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그 보다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본인은 또 또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국 전 대표의 정치력, 저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1인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내 장악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기에 수습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랬겠죠. 그 시기가 늦어지면서 정말로 이 첩첩산중의 길을 혼자 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조국 전 대표가 이게 조국 위원장이 자초한 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공당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고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혁신당에서 조국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위세를 감안하면 굉장히 쉽게 빨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죠. 예. 그렇게 한 10장 정도의 편지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빨리 나섰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나서지 않고 마치 나는 구속되어 있었을 때 일이니까 상관없다라는 식의 어떤 좀 자신감 또는 방만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키웠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끌고 있거든요. 당의 이미지가 정말 좀 그렇다라는 그렇죠. 예. 측면에서 안 좋고요. 또 김보엽 전 대변인의 발언도 굉장히 보면 적절하지가 못해요. 어떤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냐면 아니 나는 성추행한 적 없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소인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무슨 방식의 말입니까, 성추행은 있었다는 예. 것인지 또 기자회견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장하면서도 뭔가 회피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의 진수, 주장을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벌써 이 주장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비대위원장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죠. 너무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 반성한다로 끝냈어야 될 문제가 정말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 이런 문제도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냐는 예. 본인에 대한 무능함까지도 좀 보여주는 것이어서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논란이 됐던 내용이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지. 이낙연 전 총리는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었죠. 그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2개 범죄 혐의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후보를 내놓았고 그 범죄 혐의를 모두 지우려고 법을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보를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주 반갑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딱 공개되니까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좀 거셌죠.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고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당내 뭐 지도부 포함해서 겉으로 이제 대놓고 말하지 않는 분들도 속으로는 이럴 수가 있나라는 아마 그 분노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지난 대선은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었는데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분이 김문수 후보의 편에 서서 저렇게 지지 선언을 하고 유세를 하고 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 민주당 당원과 또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조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대로 추석 전에 이제 모셨던 대통령이니까 인사드리러 갔던 거다. 뭐 그것까지 절대로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걸 굳이 이 사진을 더군다나 막 이렇게 활짝 웃는 파한대소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까지 국민들 염장을 질렀어야 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한 게 아니었나. 그리고 예. 이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그 비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진을 찍었으면 이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달라는 얘기를 미리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전후 상황들이 좀 굉장히 아쉽고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 특사 요청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은 대통령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됐고 고민의 지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전후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이낙연 문 전 대통령에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낙연 전 총리와 이런 모습을 이렇게 공개해서 하는 모습이 과연 예. 그러니까 공개한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무적 판단으로 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두 분 간에 실제 대통령과 총리로서 굉장히 긴밀했었고 이 과정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해명을 보면은 사진 공개를 동의 없이 이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대민은 어떻게 해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무적 판단이 없는 게 아니라 문 전 대통령도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예. 쓸데없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좀 되면 그 참모들도 있고 보좌진들도 있고 그리고 친문계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분들하고 교통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초대 총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당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깊습니다. 전남도지사 하다가 그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데려갔습니다. 예. 그만큼 신뢰가 깊고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들으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아마 두 분이 교통하고 그 공감을 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도록 그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메시지를 작게나마 조금 날린 것이 아닌가. 견제의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순식간에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상황하고 다릅니다. 같은 탄핵 정부인데 왜 이렇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성 있는 정부, 좀 지혜로운 정부 이런 것을 좀 촉구하는 차원에서 좀 알겠습니다. 경험 있는 네. 이낙연 전 총리를 한번 불러서 좀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눈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최 의원님 분석에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낙연 전 총리를 모셔가지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보면서 예. 이게 개인적인 감정, 즉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 감정, 이 예.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저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일은 참 공적으로 봐야 되는데 최소한 김문수 후보에게 한 표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은 내란당에 한 표 주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지지자들과 같이 가겠다가 아니잖아요. 내 한 표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이재명 후보가 싫어요 라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이제 실수를 한 건데 굳이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만나서 만찬하고 웃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좋아한다고 하고 한다면 이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 공개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실은 이 공개 자체가 본인의 어떤 진로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예. 뭐 민주당으로 올지도 모르고 정치를 안 할지도 모르고 바른 지금 그 당에 그대로 고문으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만찬 사진을 공개한다는 건 그냥 자신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냥 나 살아있다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적절한 행동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요.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는 왜 이 사진을 굳이 올렸을까라는 거거든요. 일단 관련한 내용이 이렇게 논란이 민주당에서 크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민주당 내의 포용의 정도,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적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두 분의 인연을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만나서 웃는 장면,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라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최근에 뭐 갈등 양상에서 보는 것처럼 강경한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대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낙연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굳이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폭발력이라는 게 이미 우리가 때라는 게 있잖아요. 장강의 물이 뒷물이 앞물을 치고 가는 것이고 앞물은 바다로 가는 겁니다. 예. 저는 그냥 국가 원로로서 이낙연 전 총리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